볼게요. 다시. 자, 수렴한다라는 것을 아까 문제에서 보면 는 6, 는 2017 이런 식으로 숫자로 딱 떨어질 때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해요. 급수가 수렴하면 여기 있는 AN이라는 수열 있죠. 이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수렴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얼마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급수가 수렴할 때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이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수열 두 개가 나옵니다. AN 빼기 BN. 이 값이 뭐 알파라고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BN의 극한값이 만약에 베타라고 해볼게요. 이 BN의 극한값이. 그러면 AN의 극한값은요. 난 AN의 극한값이 궁금해. 자, 그럼 보세요. AN 빼기 BN에다가 플러스 BN 해볼까요? 그러면 AN 빼기 BN 플러스 BN 하면 AN이니까 두 개 같죠. 맞아요? 극한값이 존재할 때 두 극한값이 더해져 있으면 이거는 분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리 가능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bn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이거 이제 지우고 an 빼기 bn의 극한값 얼마? 알파. BN의 극한값 얼마?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다시 보세요. 나는 AN의 극한값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AN 빼기 BN의 극한값이 알파야. 그럼 BN 사라지면 되죠. BN 넘겼어요. BN의 극한값 얼마? 베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돼요. 언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아셨죠? 그래서 두 개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우리가 이런 성질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 겁니다. 문제 가겠습니다. 급수가 수렴한대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AN이 아니라 이번에는 2AN 빼기 5라는 수열에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은 얼마? 0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5라는 수열은 계속 5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얼마? 5예요. 아까 어떻게? 빼기 5니까 넘어가도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은 얼마가 된다? 5. 자,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서 2, n과 상관없는 2는 곱해져 있으면 앞으로 나가도 돼요. 그럼 양변에 2로 나누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얼마다? 2분의 5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an의 극한값을 구해버렸어요. 자, 극한값이 존재할 때 곱하기, 더하기, 빼기, 실수배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나눗셈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단 분모가 뭐가 아닌 경우만 0이 아닌 경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N의 극한값이 2분의 5잖아요. 한번 넣어볼게요. AN의 극한값이 2분의 5로 존재. 자, 2분의 5로 존재해요. 그러면 분자는 4 곱하기 2분의 5가 될 거고요. 분모는 2 곱하기 2분의 5 빼기 3. 분모 0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분모는 얼마? 5 빼기 3이니까 2가 되네요. 아, 극한값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겠네. 2. 그래서 분자도 얼마? 10이 돼요. 그래서 2분의 10 약분하면 극한값은 얼마? 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12번까지 문제들 보면은요,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은 이제 진짜 틀리지 않고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13번 갈게요. 자, 여러분. 거듭 제곱근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세제곱근이나 네제곱근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13번 문제가 어쩌면 조금은 힘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지수법칙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굉장히 잘 따라오는데 거듭 제곱근